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지만 1도까지 떨어지고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 일교차와 강수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DKBS 뉴스룸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솔입니다. (0.65) DKBS 뉴스룸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지금 북적한 대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들은 연일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숫자가 0.6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당장이라도 뭐든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 was 13, I had my first love. There was nobody that compared to my baby, and nobody came between us or could ever come above. She had me going crazy, oh, I was starstruck. She woke me up daily, don't need no Starbucks. She made my heart pound and skip a beat when I see her in the street and at school on the playground. But I really wanna see her on the weekend. She knows she got me dazing, cause she was so amazing. And now my heart is breaking, but I just keep on saying,
합계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 신규 병력 자원은 1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용, 재정, 교육, 국방, 전 부문의 위기가 저출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0.7보다도 낮은 합계 출산율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0.6명대) 출산율 쇼크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재부 출신 관료로 교체하면서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한데요.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8조 원이었지만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먹혀들지 않고 있는 저출생 해결책에 새로운 방법들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존재할까요? 가끔 보는 얼굴, 어색한 인상, 그 정도 거리면 그거면 돼. 자주 보진 말고 친한 사이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나. 어쩌다가 마주치는데 만나면 둘도 없는, 난 그런 게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은 하얗잖아. 괜히 말 잘못 꺼냈다 얼어붙을까봐 겁나. 얼굴에 다 티가 나, 너무 어색하잖아. 할 말 없으니까 미소 짓는 걸 모를 리 없잖아. 실겁잖은 가벼운 얘기들로 겉도는 건 더 싫어. 가끔 보는 얼굴, 어색한 인상, 그 정도 거리면 그거면 돼. 자주 보진 말고 A, B, C 사람 A, 사람 B, 사람 C, D
자네 알바 아니지 자네 알바 아니지 난 섬에 살아 나만이면 돼 알아서 해 제발 건드리지마 감귤만 아까서 난 씻은 거 알아 몇 번이나 봤다고 말을 놔 두 번 정도는 더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농담에 나도 날 모르는데 어떡해 네가 날 안다고 저기 거울 보고 뭐가 중요한 건지 잘 생각해 가끔 보는 얼굴 어색한 인상 그 정도 거리면 그거면 돼 자주 인간의 본능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책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의 저자는 철학자 멜서스의 말을 빌려 인간은 아이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려는 재생산 본능과 위협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 두 가지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보다 앞선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인간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생활 공간의 밀도가 높을 때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에 대입해보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이상할 정도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나라입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이 많은 만큼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도 주로 활동하는 공간도 대부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심인데요. 결국 많은 수의 청년이 수도권에 사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누릴 수는 없는데요. 시장 논리에 따라 물가도 집값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경쟁에서 도태되니까요. 인구학자이자 책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의 저자인 조영태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점이 어쩌면 지역균형 발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더라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자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좁은 지역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소외됐던 사람들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우리만의 따뜻한 걸 영원한 영혼과 사랑 오늘 떠날 거라 생각했어. 날 미워하지만 No way 음악 없는 세상 No way 바다 같은 색깔 No get, no cry 이미
모든 분들의 사랑 밤한 개짓 터진 뒤 훔치려고 모인 적용달 난 오늘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날 미워하지만 No pain, no fate 음악 없는 세상 No way, no fear 바다 같은 색깔 No care, no cry 이미지의 사랑 죽음의 계곡. 일하는 청년 세대의 숫자는 작고 부양받는 노인의 숫자가 많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을 부르는 말인데요. 대한민국은 1999년까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 이후에는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이제 출산율을 높일 정책뿐 아니라 부양비를 동시에 개선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탈출하기 위해선 먼저 부양받는 노인층의 연령대를 줄이는 것인데요. 현재 부양받는 노년의 연령대는 55세부터인데 이를 75세부터로 바꾸어 55세부터 74세의 노인 연령층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년을 연장시키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와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이를 분업화시키는 건데요.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는 유동지능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비해서 50대 이상 고령자들은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기에 결정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체적 능력과 유동지능을 활용하는 능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개념 설계가 필요한 직업은 청년층이 주로 분담하고 경험과 결론과 결정지능을 활용하는 소위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이해심과 포용력이 필요한 직업을 장년층이 전담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담은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가 노동에 참여하여 부양인구 비율을 효율적으로 줄여 경제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이와 동시에 경제 문제와 밀접한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성인이 된 자식이 다시 자신을 낳을 거냐는 미안함 섞인 질문을 던지고 엄마는 대답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낳을 거야. 젊은 나이에 결혼한 그녀는 본인의 청춘을 아이의 육아에 바쳤고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 못다한 청춘을 이어나가려 하지만 이미 고장나버린 몸은 그녀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꿈을 꾸려는 그녀이지만 자식들은 미안함에 되려 화를 내고 맙니다. 출산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졌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경과 사죄의 선율을 보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DKBS 뉴스룸이었습니다. 엄마의 꿈은 뭐였어?
시절에 누구보다 예쁜 아이였겠지. 부르던 날에 태어나 나처럼 어른이 되고 그때까지 어떤 꿈을 품어냈을까. 엄마 나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소중했을 꿈을 받지도 못했던 예전부터 그냥 내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닐 텐데 묻고 싶어. 엄마이기 전에 꼭 지키고 싶었을 꿈. 사는 게 조금 빡빡해. 살수록 모두 어려워.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은 맘인데 엄마 난 잘 안 돼. 어른으로 살아가는 일 이런 마음의 병도 엄마 웃음으로 나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 그거면 돼. 내가 원하는 지금까지 제작 나세찬, 기술 선영탁, 진행의 김소리였습니다.